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라온 유튜브 중에서 윤창중 TV에 어제 문재인 기자회견 관련 방송, 그죠? 뉴스타운의 조우석 문화부장의 문재인 기자회견 방송, 그 두 개가 가장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두 편을 꼭 챙겨보시고,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재인 기자회견이 너무 역겨워서 보기 힘들었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었고 다 연기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문재인은 어디 공산권에서 자란 인간 같다고. 공산권의 정치가 다 쇼하고 연기 아닙니까? 인민을 속이는 게. 문재인은 그냥 인민을 속이는 연극 배우로 나와서 너무 뻔히 보이는 막 거짓말과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건 완전히 인종 자체가 다른 자예요. 저 문재인이는 저건. 전 국적도 분명히 다른 인간이고 저 민족도 다른 쪽 같아요. 우리 봐도. 우리가 무슨 김정은이나 김일성과 우리가 같은 민족인가요? 김일성이 저 중국인이거든요. 원래 저 중국 뿌리입니다. 김일성이. 문재인은 그쪽 라인 같단 말이에요. 내가 조원진하고 몇 번 술 마셔도, 아무리 술을 조원진과 마셔도 얘기가 안 돼요. 조원진은 술자리 앞에서도 다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중국에서 배워온 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근데 그게 지금 하나는 태극기 수장 노릇하고 있고, 하나는 저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두 명이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신년 기자회견은 정상적인 이제 조우석이나 이제 윤창중 같은 기자가 볼 때는 밥맛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그 기자회견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볼 엄두도 못 냈어요. 저는 채널을 글로 돌릴 겁이 나서 못 돌려요. 나 문재인만 보고 있으면은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래도 이 윤창중 씨하고 이 조우석 씨 두 분의 애국자가 그걸 견디면서 봐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진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이제 문재인 이제 텍스트만 보면서 정말 나쁜 인간이라는 게, 다른 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어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가지고 이 사면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 국회에 과반 이상 절차 필요 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판단하냐 그러냐면, 죄를 사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빼는 문제인데, 이걸 갖고 국민 투표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국회의원 투표를 할 거예요.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면 같은 거 할 때는 한 방에 끝내지, 이상한 놈 대리 내세워서 한번 떠보고 이런 짓 안 해요. 원래 사면할 때 그냥 한 번에 깜짝 쇼처럼 팍 쳐서 사면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문재인은 지금 어떤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은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 짓을 한번 떠본 거를. 나중에 문재인 이제 감옥 가면 봅시다. 문재인 감옥 가면은 매 8.15든 크리스마스 때든 계속해서 문재인 사면 띄우고 안 해주고 사면 띄우고 안 해주고 한번 봅시다. 그 꼴 당할 거야. 문재인은 평생 감옥에 살면서 경축일만 오면은 문재인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평생 사면이 안 되죠. 그 꼴 당할 겁니다. 문재인이.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파악을 못하는 거야.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늘 그런 거만 보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당해봐야지 알죠. 근데 이제 그자가, 저는 이제 윤창중 씨하고 조석 씨 방송 보면서, 이제 조석 씨는 사면을 안 해준다 그러고 붕괴한 거고, 윤창중 씨는 사면을 해주는데 장난치면서 했기 때문에 붕괴한 건데, 저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사면 한다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사면을 안 하려면은 저렇게 말을 나불나불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말을 엄청 길게 했잖아요. 어제 이 문재인이가. 그것도 머리 두 개 갖고, 한 놈은 딴 얘기하고 한 놈은 딴 얘기하고, 한 놈은 친문 금붕어 대변하고 한 놈은 보수 금붕어 대변하고, 머리 둘 달린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윤창중 씨는 A와 B라 그러더라고. 문재인 A와 문재인 B가 말 따로따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면 반대하는 논리를 문재인 왼쪽 머리가 하고 있고, 사면 찬성하는 논리를 문재인 오른쪽 머리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때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올해가 신년 기자회견이면은
정치적 스케줄로 볼 때 4월 재보선 정도 끝나고 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석탄을 얘기를 한 건데, 윤창중 씨 판단은 3월 1일 날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면의 효과는 어쨌든 문재인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면은 재보선 전에 해야 되는 거지, 재보선 이후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친문 근무어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문재인이 사면했다고 친문 근무어들이 친문 후보 안 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문표를 다 얻고 그나마 박 대통령 이명박 잡아들여서 분노한 보수층의 이 투표율도 줄이고 중간층 잡기 위해서 그 효과를 얻으려면은 문재인이가 4월 이전인 3일절에 사면해야 될 거다. 그런 이제 계산하는데, 임창중 씨는, 저는 어제 그 계산을 왜 했냐면은, 아니 1월 지금 중순에 1월 중순에 사면은 때가 아니다, 선거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놈이 3일절에 사면하려면요 2월 중순에 얘기 다시 꺼내야 돼요. 한 달 만에 다시 꺼내야 돼요, 얘기를.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이 문재인이 지금 이 자는 원래 원칙과 도덕이란 게 없는 자니까, 아 그렇지, 이런 자는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아직 때가 아니라 그랬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럼 3일절날 사면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도 어제 물론 저 실방은 안 봤지만은 텍스트로 볼 때는 문재인은 박 대통령 사면을 한다. 그게 3일절이냐 석탄이냐 그 두 개만 남았는 거고, 사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이 반성문에 대한 압박을 넣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재용을 저는 집어넣었다고 봐요. 도저히 이재용은 어제 감옥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 말 나온 김에. 자, 벌써 나오죠 지금 이재용이. 이재용 같은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이 재벌 앞잡이 언론들 이용해가지고 석방요론 만들어서 나온다. 그럼 이재용을 빼줄 때 박 대통령 안 빼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을 빼면서 같이 빼겠다, 지금 이 전략이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간 거야, 이재용 씨는. 이재용 씨도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게, 완전히 뒤통수 맞았잖아요 지금 문재인한테. 그 일개 판사한테 호통 들으면서 삼성 같은 그 글로벌 기업이 준법위를 만드는 그 생쇼를 하고, 물론 판사는 그 조건 내세워서 집행유예를 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마 뭐 위에서 때렸겠죠. 아, 이재용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 바람잡이 해야 된다. 지금 뒤통수 맞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벌써 지금 한국경제가 뭡니까 이거? 완전 재벌 앞잡이 신문 아니에요 이거. 이재용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출국 앞두고 있었다. 코로나를 가지고 이제 이 석방요론 만들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박 대통령보다는 이재용 석방요론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재용이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석방요론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난 이거 웃긴 게, 아니 지금 문재인이가 코로나 백신 구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5천만 명 있을 거다 백신 구했다 그랬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이재용이는 이거 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문재인이가 못 구했다는 거 실토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이 말이 맞다면은 정부 요청으로 이재용이 직접 물량을 구하는 협상가로 나서려 했는데, 야, 뒤통수 정말 세게 맞았네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쁜 정치나 얘기하는, 심지어 김무성이나 유승민도 이런 정치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같이 정치 안 해요. 그 문재인은 이재용한테 야 백신 구하 이렇게 해놓고 감옥 집어넣었다고? 와, 진짜. 문재인은 사형 아니면 종신형 때려야 됩니다 이거.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재용이 엎드려 기었냐 그러는데, 어제 정규재 대표가 아주 그냥 개거품을 밀면서 이재용이 뇌물 줬다고 인정을 안 했죠. 뇌물 줬다는 거는 뜯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에 무릎 꿇고 돈을 뜯겼다,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원래 1심 때 안 그랬죠. 1심 때는 그냥 정부가 하늘에 협조하는 게 원래 삼성의 전통이다 이렇게 나가다가 2심 때부터 조금씩 바뀌었죠. 그러면서 파기한 성과 가지고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이
정규재 대표가 재벌 앞잡이 정규재 대표가 이재용을 막 비판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판이 틀렸다 그러는데 내가 정말 이 정규재 대표한테 물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돈을 뜯겼다고 처음 떠든 놈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당신 친구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아닙니까? 이승철 부회장 입에서 돈을 뜯겼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탄핵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제일 친한 둘이 영혼의 동반자 이승철하고 정규재. 그때 당시 뭐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또 뭐 하고 있는데? 그 이승철 탄핵의 주범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승철하고 또 한번 행사했죠? 정규재 대표 둘이서 같이. 그렇게 히덕거리더니 아니 전경련 직접 청와대를 상대한 전경련 상금 부회장이 돈을 뜯겼다고 얘기하는데 권력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 재판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문재인에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다만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야 대한민국의 거인들인데 그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까지 문재인 정부한테 협박받아가지고 1심 때 그 말을 바꾸고 박 대통령한테 뭘 협박을 받아서 돈을 뜯기기는 그냥 낸 거지. 껌값이니까 그까짓 거. 그런 정도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 과연 이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삼성을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정규재 씨가 얘기하던데 저는 그 말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 이재용이 그릇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말로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인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규재 대표가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줘야죠. 그럼 전경련은 뭐냐는 거예요. 전경련은 돈을 뜯겼다고 처음 거짓말이잖아요. 전경련이 뭘 돈을 뜯깁니까? 신나가지고 안종범랑 같이 해가지고 해먹으려고 해놓고서 자기들끼리. 박근혜 대통령은 K재단 미르재단 만들어지는 것도 몰랐고 안종범이랑 이승철 둘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차은택이하고. 그 이승철 대해서 정규재 씨 입장은 뭔데요? 같이 희덕거리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부산 선거시장 나가더니 서울시장 선거 나가더니 또 이현주 뭐 이진복 박형준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또 공개 질의하나 본데 내가 공개 질의 한번 할게요. 전경련과 이승철에 대한 입장 뭡니까 당신? 탄핵에 대한. 전경련의 입장이 뭐예요? 돈 뜯겼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전경련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당신은? 그리고 그 사기꾼들의 입장은 뭔데? 정규재 씨 지금 별 영향력이 없어서 내가 이 선거 구도에서 보수 쪽에서는 영향력 막강하죠. 그래서 제 책에 제가 이 보수 쪽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 자제해서 보수 실명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두 명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실명 거론했는데 정규재 조갑재입니다. 둘이 번갈아 가면서 보수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쌍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래서 지금 조갑재 대표는 오늘 비분관계 하던데 이재용 구속 가지고 이재용 구속 누가 시켰어요? 이거 누가 구속시켰습니까? 처음부터 윤석열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고 뒤에 홍석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9년 때렸잖아요. 이재용한테. 자, 윤석열 이재용 구속되면서 야 그때 너희들 밤새고 이재용 선거 후 축하 전화했어요. 윤석열이가 검사들 쓰레기들한테. 이재용 실형선거 소식 듣고 윤석열이가 파견 검사들에게 전화에 노고를 취한 자기가 했으니까 원래 특검 때부터. 그리고 뒤에 홍석현 있잖아요. 홍석현 삼성을 노리고 있는 그 이재용을 잡아놓은 문재인 정권의 비분관계하는 조갑재 대표는 왜 사냥개 문재인의 삼성 사냥의 사냥개 윤석열을 차량 못해서 안 달랐습니까?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래. 그러니까 정규재하고 지금 조갑재 대표 뭐가 문제냐면은 보수 언론한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처럼 머리를 두 개 들고 다녀요 이 사람 둘이서. 이러니 보수가 똑바로 가겠어요? 원로 두 명이 머리가 두 개씩 있는데.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 구속을 비판하려면은 윤석열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거는 비분관계하면서 윤석열 만세 부르니까 이게 조갑재 대표 머리가 두 개 아니냐는 거고. 이재용이 박 대통령한테 돈을 뜯겼다고 비판하려면은 돈 뜯겼다의 원조인 이승철을 비판해야 되는데 또 이승철하고 희덕거리고 다니는 정규재는 또 머리가 두 개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이권에 따라서 머리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니 보수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좌익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좌익의 언론하는 예를 백낙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적 있어요? 한결같이 빨간 좌익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익 사이가 일사불란하게 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수 언론 두 명이 머리가 두 개, 세 개가 돼 있으니까 계속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지금.